시간이 됐으니까 4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우리가 첫 달에는 덧셈에서 적분까지의 개괄을 했었고, 교실 시간 지난달에는 우리가 사실은 수의 체계라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수의 체계에서 우리가 수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했어요. 수를 어떻게 다룬다는 것은 수가 주어졌을 때 덧셈을 어떻게 하고, 곱셈을 하고, 나눗셈을 하고, 그다음 뺄셈을 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것을 말하자면 산술이라고 그래요. 산술. 수를 어떻게, 두 수가 있으면 두 수를 어떻게 조작해서 하나의 수로 만드느냐. 그 만드는 방법은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네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덧셈이죠. 여전히 덧셈을 중심으로 다 뭔가 이루어집니다. 그럼 덧셈에 두 가지 특수한 수가 하나 있는데 하나는 0이에요. 그죠? 0은 어떤 거냐? 덧셈을 해도 어떤 수에 대해서 덧셈을 해도 원래 수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 다음 곱셈에서 또 특수한 수가 있는데 1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떤 수에 곱해도 이 수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 두 수를 특별히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그러거나 혹은 이런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수가 주어졌을 때 대에서 0이 되는 수를 그 수의 덧셈에 대한 역구원이라고 해요. 역구원. 곱셈은 어떤 수에 대해서 다른 수를 곱했을 때 1이 되는 그 다른 수를 우리가 곱셈에 대한 역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항등원이 주어지고 나서 역원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역원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나면 뺄셈은 뭐냐면 덧셈에 대한 역연산이라고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고, 나눗셈은 곱셈에 대해서 역연산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수를 다루는 것을 산술이라고 합니다. 산술. 에리스메틱이라고 하는데 E가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영어를 다 까먹어서. 아주 옛날에는 초등학교 수학을 산수라고 그랬습니다. 산수. 더 이상은 안 가르친다는 거죠. 수를 다루는 것만 가르친다. 그래서 근데 이제 수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수 체계를 확장하느냐를 수의 성질로 했었는데 그게 조금 어려운 감은 있으나 여전히 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러면 4월의 수업은 뭐부터 하느냐? 방정식을 합니다. 그죠? 미리 예고해 드리고 방정식.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일종의 수처럼 다룰 수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우리가 A라는 문자가 있으면 A를 두 개를 더하면 그것을 A가 두 개 있구나 해서 2A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만일 A라는 문자가 있고 B라는 문자가 있으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두면 돼요. 마치 이거는 사과 하나, 배 하나하고 같습니다. 그죠? 그럼 A 더하기 B는 그대로 두고, 만일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으면 사과가 3개 있고 배가 2개 있다. 그러면 3개의 사과 우리 말하고 같아요. 2개의 배. 그죠? 여기서 A는 애플의 약자고 B는 배의 약자입니다. 만일 곱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2개의 곱.
우리가 지수라는 것을 써서 표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같은 것은 같은 것끼리 묶어주고 우리가 같은 것끼리 아닌 거는 그대로 두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제 여러 가지 문자가 혼합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덧셈의 중요한 것은 항상 유한계로 끝이 나야 된다고 했죠. 무한계가 있으면 덧셈에 문제가 생기니까 유한한 게 있을 때 이 각각의 이들을 항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term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런 항들이 모여서 항들의 사칙 연산으로 이루어진 것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곱으로 이루어진 것을 곱의 횟수를 뭐라 하느냐면 차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곱이 두 개 있으니까 2차. 얘는 하나니까 1차. 얘는 3차, 5차. 그럼 여기서 곱이 제일 많은 건 몇 차죠? 5차. 그래서 이 식을 5차식이라고 합니다. 자, 용어 쉽죠? 이런 수학 용어가 용어를 알고 나면 굉장히 쉬워요. 용어가 의미하는 거. 혹시 중국에 가서 중국 음식 시킬 수 있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보면 뭐 메뉴를 봐도 모르겠죠. 근데 중국 한자를 알면 그 메뉴를 알 수 있습니다. 거기는 재료와 조리법이 있어요. 그게 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옆에 중국 사람이 있으면 걔가 시킨 거 따라 시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만일에 두 개의 식을 같다고 우리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죠? 하나의 식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이것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equation이라고 그래요. 자, equation이란 말은 쉽죠. 여기 equal로 만들어진 식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방정식 중에서 여러 가지 꼴을 보는데 항상 쉬운 것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가령 1은 1, 2는 2, 3은 3, 4는 4. 자, 이런 식은 우리가 굳이 무슨 따지고 볼 필요도 없이 항상 성립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항상 성립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런 숫자로만 이루어졌는데 문자로도 이런 것은 항상 성립하죠. 그죠? 굳이 따져볼 필요 없는데. 그럼 이제 아주 간단한 경우를 했고 조금만 더 복잡한 경우를 하자면 이런 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x는 1. 아, 그럼 x라는 값은 1이구나 라는 뜻이죠. 일종의 방정식이에요. x의 값이 뭐냐? 이러면 저 식에서는 여러분들 바로 답을 할 수 있죠. x는 1이다. 그러면 좀 더 간단한 식은 x 더하기 2는 5다. 그러면 우리는 x는 여러분들
지금 눈치로도 알 수 있죠. 아이들도 알 수 있어요. x는 뭐다? 3. 어떻게 풀었는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자동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갔을 겁니다. x에 대해서 무슨 수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3을 넣으니까 저기 항상 승입하네? 그럼 x는 3이야. 자, 여기서 x를 구하는 것을 이 식을 푼다라고 말합니다. 혹은 x를 구한다. 제가 개인적으로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를 볼 때, 기사를 읽거나 TV 뉴스에서 기사를 들을 때 좀 불편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기자가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미지수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죠. 굉장히 의미 없는 말입니다. 수학적으로 볼 때는. 자, 여기서 이 x를 미지수라고 하는데 수학적으로 미지수라는 것은 아직 모르는 수지만 우리가 알아내야 할 수예요. 근데 대부분의 기사는 나는 이걸 몰라를 미지수로 표현합니다. 수학을 배우면서부터 아주 불편한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40~50년 전부터 불편했다는 거죠, 표현이. 근데 그 상투적인 표현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도 저런 표현을 안 써요. 이런 방정식이 구해지면 주어진 미지수를 푸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그래요. 이게 수학적으로 아주 중요한데 저걸 말로 쓰면 이겁니다. 무언가 있는데 몰라. 무언가 있는데 거기에 둘을 더했더니 결과가 5이 나왔다. 무언가는 뭐냐? 이 말로 풀면 굉장히 어렵죠. 그죠? 근데 식으로 나타나면 쉽습니다. 저렇게. 잠깐만요. 20% 남았. 의뢰했던 바가